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민주당이 천막 당사를 설치를 했고, 여기서 이제 모든 업무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최고위원을 했고요. 윤석열 파면되는 그날까지 민주당은 천막 당사에서 당무를 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밖에 나와 있고, 여기가 지금 현장이 천막 당사의 현장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최고위원회 여기서 열었잖아요,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천막 당사를 시작하는 이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 헌재가 지금 계속적으로 윤석열 파면 선고를 미루고 있고 예. 또 국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헌재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 절박한 심정을 전달하고 또 경각심을 또 가지게 하는 그런 의미와 그리고 예. 국민들의 마음을 이곳 광화문에 또 함께 모은다는 예. 그런 취지로 오늘 광화문에 천막 천막 당사를 당사.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좀 천막 당사 한 지가 오래됐지 않아요? 지난번에 하고 한 10년 됐나요? 어느 정도 됐어요? 기억하세요, 혹시 의원님? 천막 당사 예전에 민주당이 한번 한 적이 있었고, 저도 정확한 지금 기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민주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자세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천막 당사를 시작한 게. 그동안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예.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광장에 천막 예. 당사를 설치하고 그랬었죠. 함께 해온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동안 광화문을 중심으로 예. 민주당이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예. 또 광화문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이 윤석열 내관 수계를 즉각 파면하고 예.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자 그런 행동을 많이 옮겼는데요. 예. 오늘은 이제 그 천막 당사를 공식적으로 광화문에 이제 오늘 또 설치를 했는데 예. 이것은 더 그런 민주당의 투쟁 의식을 더 강하게 보여주고 국민들과 더 가까이 가서 예. 투쟁하겠다 그런 의지를 그 담은 의지를 걸로 담은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뭐 10시에 판결이 있었잖아요. 결정이 네. 있어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거기서 강하게 비판을 하셨고 최고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한덕수에 대한 기각 판결, 뭐 변호사시기도 하고 법조인이시기도 하시니까 변 의원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법조인으로서 예. 개인적으로는 헌법과 법리에 따르면 한덕수의 그 탄핵 인용 결정은 불가피한 결정이다. 불가피한. 반드시 돼야만 했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너무나 명백한 위헌 예. 위법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사실 솔직히 어제까지도 헌법재판소를 믿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또 최후의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당연히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한덕수를 탄핵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매우 유감이고요. 예. 그렇지만 또 탄핵 결정문을 보니까 예. 비록 기각은 됐지만 그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먼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예.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은 헌법기관을 구성할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예. 위헌임을 명확히 했고요. 맞아요. 그건 위헌임을 다만 명확하겠죠. 이 그 한덕수 예. 권한 대행에게 예. 이 임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점. 그런 점. 그러니까 지체 없이 즉각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적어도 한 10일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암시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는 위헌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동안 이 헌법기관 구성을 하지 않은 예. 현재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이미 예. 충분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탄핵이 소추가 되면 여기는 반드시 위헌 결정을 받을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또 한덕수 총리가 현직에 복귀를 하더라도 예.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나 마영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예. 그 일정한 시일이 지나고 충분한 기간, 예. 뭐 적어도 한 10일 이상 기간을 끈다면 그 예. 역시 현재는 탄핵 사유로 본다. 이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그 결정문에, 물론, 예, 뭐 요약분이긴 하지만, 김복형 재판관의 그 기각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각에 대해서
파면에 이를 만큼의 중대성이 없다고 하는 게 나머지 4명의 재판관들의 판단이라고 하면 김복형 재판관은 이 임명 안 한 것도 위헌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개인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의원님 혹시?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지금 헌재 결정문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는데요. 예. 김복형 재판관은 지금 이제 절차상의 좀 문제를 절차상에. 많이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민들 누구나 예. 그리고 상식을 가진 법조인들이라면 예. 누구나 예. 이 헌법기관을 구성하지 않을 헌법상의 책무를 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명백한 위헌 그렇죠. 위법 위헌이죠. 행위입니다. 위법이죠.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이 파면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가. 판단한 것은 예. 이해하기가 어렵다. 네, 음. 이렇게 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어쨌든 오늘 판결문에는 위헌 위법하다. 그러니까 네. 최상목이든 뭐 한덕수 건이니까요.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은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 수상으로 가능하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헌재 재판관들을 임명 안 하는 것은 분명히 위법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는 결론은 이런 거죠. 그죠? 네, 그건. 맞습니다. 예. 그 부분도 매우 의미가 있는데요. 그동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탄핵 전족수는 예. 대통령과 같이 3분의 2, 예. 200명을 충족해야 된다. 이게 국힘 쪽의 예, 주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헌재가 오늘 이제 비록 기각 결정을 했지만 권한 대행의 경우에는 예. 일반 정족수가 적용이 된다. 예. 그래서 150명의 국회의원의 의결로 예. 충분하다. 이렇게 가능하다. 결정을 한 것에는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우려하거나 아니면 좀 걱정하는 거가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각된 게 혹시나 윤석열 파면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품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예. 오늘 한덕수의 이 현재 결정으로 내란 수계 예. 윤석열 예. 에 내란 대해서는 수계. 예. 파면이 확실하다. 파면이 확실하다. 예, 그렇게 헌재가 판시를 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예. 헌재의 결정례를 이렇게 보면 예. 한덕수의 그런 행위가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 그 말은 즉 이 비상계엄이 예. 위헌 위법이라는 것은 이미 헌재가 전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리고 예. 온 국민이 전 세계가 지켜본 예. 실시간으로 목격한 그렇죠. 이 계엄의 위법성, 맞아. 위헌성에 대해서는 헌재가 예. 상식적으로 절대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 예. 그래서 윤석열의 파면은 확실하다. 예, 그렇게 볼 수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봅니다. 이번에 한덕수의 뭐 기각이 네. 윤석열 파면과 직접적 연관이 있거나 이걸 기각됐으니까 윤석열이 기각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네, 헌재 결정문에도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은 당연하다. 예. 그리고 위헌 위법이다. 이런 것을 암시를 했다고 예, 보이고요. 맞아요. 법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판단을 굳이 저는 하고 싶진 않지만 예. 왜냐하면 헌재가 예. 이번에 좀 정치적 고려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솔직히 좀 드는데요. 예. 그런 정치적 정무적인 고려를 했다면 이 한덕수의 탄핵 기각으로 이제 권한 대행에 복귀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국정에 대한 이런 예. 이제 불안정 요인을 이제 좀 없애고 예. 윤석열에 대한 파면으로 가겠다 이런 정무적인 고려도 있지 않았나. 결국 예. 한덕수를 돌려보내서 그러니까 권한대행을 하게 해서 네. 국정 안정을 어느 정도 이룬 다음에 윤석열 파면을 해서 혼란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네. 했지 않았겠냐 이렇게 좀 그런 추측을 하시는 정무적인 거죠. 고려도 좀 했을 것 같다. 네, 그런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그런 있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최고위원회에서 전현희 우리 최고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수요일 날 지금 판결이 네. 10시에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판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가로서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확신합니다. 무죄다. 네. 예. 그리고 예.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예. 이 비상식적이고 또 사실상 증거 조작에 가까운 무리한 공소 제기를 한 검찰에 대해서도 예. 정말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공직선거법 사건은 예.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이 대선에서 음. 진 후보에 대해서 이 끝까지 그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뭐 토론회, 예. 방송 출연이라든지 예.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발언을 발언. 가지고 예. 그걸로 이 문제 삼아서 선거법으로 이렇게 건 것은 이거는 사실은 정치 탄압이고 정치 보복에 불과한 그런 사안이다 보이고요. 예. 이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은 예. 이 사실상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을 악용하거나 위반해서 선거에 당선이 됐을 예. 때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렇죠, 취지가. 그런데 이 낙선한 후보에 대해서 예. 도대체 무슨 책임을 그러니까요. 묻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실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과 예.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서 했던 비슷한 발언, 예. 아무개를 모른다, 아무개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 없다. 그 이렇게 거의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불기소하고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그걸로 문제 삼아서 지금 끝까지 괴롭히는 그러고 거거든요. 있죠. 맞아요. 이거는 정말 검찰 권력을 그러니까 권력을 진 대통령이 검찰 권력을 이용을 해서 남용하는 거죠. 정적을 제거하려는? 제거하기 위한 그런 이재명 죽이기에 맞아요. 다름없다. 그래서 매우 정치적으로 예. 정치 탄압의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법리를 떠나서도 예, 그래서 예.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정말 폐륜적인 행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예. 그 정확한 판단을 해줄 것을 믿고요. 예. 1심에서는 우리가 사실 좀 충격적인 그런 결론을 그렇죠. 예.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 근데 2심에서는 법원에서 예.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계속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변경을 요구했고 요청을 했죠. 네. 재판 도중에도 이런 성명을 요구하는 예. 이런 모습을 저도 법정에서 지켜봤습니다. 네, 보셨군요. 그래서 2심에서는 법원이 좀 상식적인 판단을.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예. 판결 선고는 예. 정의로운 그런 판결이 선고될 것이다. 그렇게 무죄.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봐도 첫 번째 사안, 예를 들어서 누구를 안다 모른다는 실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행위에 대한 거, 예를 들면 또는 가족에 관한 거 이런 거에 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도 사실은 법률적 위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단, 예전의 대법원 판단도 보면 생방송 중에 한 발언에 대해서는 그게 뭐 갑자기 나오는 발언일 수 네,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는 판결도 이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법률적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누구를 안다 모른다 가지고 처벌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법리적으로 정무적으로 그리고 또 재판부의 여러 가지 법정에서의 발언이나 이런 걸 볼 때에 무죄를 확신한다 이런 예, 취지로 예. 말씀드렸고요. 예.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에 검찰이 공소 제기한 그 내용 예. 그런 게 기존의 예. 대법원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예. 무죄가 확실하다 그렇죠. 이렇게 확실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 지금 1심의 판결은 네.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네. 그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맞아요. 않았다 그렇게 했다는 라고 말로. 법원이 1심 판결에서 네, 네, 해석을 하고 그것이 허위사실이다 네, 그렇게 이렇게 판단을 판시를 했죠.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네. 유추 해석을 금지하는 기존 판례에도 어긋나는 유추 해석에 네. 기한 판결입니다. 판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뒤집어져서 예.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백현동 사건에 백현동, 예, 대해서 맞아요. 협박이 국토부가 있었냐. 협박을 해서 예, 예. 이 그 용도 변경을 했다. 예, 그 발언. 이렇게 이제 1심 판결이 해석을 하고 이게 예. 허위다. 예.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1심 판결의 판단은 이것도 그 유추해서 그리고
정확히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을 이 조합해서 좀 사실상 다른 발언을 바탕으로 해서 판결을 한 거거든요. 네. 정확하게는 국토부의 협박 공문으로 인한 그런 압박이 있었지만 용도 변경을 예. 하지 않았고 예. 나중에 국토부가 공문으로 법률상 근거를 가지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 했다. 요런 발언인데 이걸 앞뒤 맥락을 끊고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 아, 그렇게. 이렇게 오. 조합을 했어요. 짜깁기를 했네요. 짜깁기를 네.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원 판례는 예. 유추해서 예. 확장 해석을 예.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했다는 이 거죠. 공직선거법이라는 더구나 진짜 한 그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예.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이런 짜집기한 유추 해석한 그 발언을 근거로 예.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예. 이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해서는 안 해서는 되는 안 일이죠. 되는 행동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2심 판결 재판부가 상식이 있다면 예. 그리고 정확한 법리에 기반한다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 절대로 무죄 판결할 수밖에 없다. 없다. 네, 그런 그렇게 상황이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 백현동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장에서 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국회법을 보면 국정감사장에서 어떤 발언한 걸 가지고 사후에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법률적 처벌을 뭐 이렇게 대상이 되는 거 이거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이거는? 네, 그런 취지의 예, 예, 규정이 예. 있습니다. 예, 일단은 국정감사에서 예.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 예, 예. 위증죄로 처벌이 됩니다. 위증죄로 처벌이 위증죄, 돼. 예, 허위 예, 사실 발언에 대해서 예, 예, 예. 국회의원들의 예. 그 해당 상임이나 이제 그런 고발에 의해서 그 위증죄 처벌을 예, 받죠. 예,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예. 100번 양보해서 허위다. 예, 허위가 하도록- 아니지만. 아니지만. 허위다 그러면 예. 그것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처벌을 할 수 할 수 있죠. 있습니다. 근데 공직선거법은 국회에서 아니잖아요. 예. 해당 상임위에서 예, 예, 예. 고발을 해서 예, 예, 예. 처벌을 받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예. 적어도 그 상임위에서는 그런 처벌을 받을 정도의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예. 본 것이죠. 그렇죠. 간접적으로 본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맞아요.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찰이 예. 위증이다, 허위 위증이다. 사실이다 예. 하면서 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국회선관법 상에는 예, 예. 국회의 발언에 대해서 위증죄가 아니면 다른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 예, 예, 이렇게 예.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증죄로도 이미 처벌을 받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허위가 아니라고 본 것이고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그런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예. 허위다라면서 예. 선거법 위반을 건 것은 예. 국회의 증언감정법이라는 그 취지에 위반하는 위반되는 그런 거다. 기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검찰의 무리한 그리고 사실상 법리를 위반한 예. 기소다 예. 이렇게 저희들 주장을 그렇죠. 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협박이라는 것도 느낌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협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협박이 아니라고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표현의 방식의 문제이지 공문이 와서 지자체장 입장에서 정부기관에서 정부의 국토부에서 공문이 오는데 그걸 보고 아 이거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법의 잣대를 대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교수님 예.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아, 늘 훌륭합니다. 만주 변호사 정도 되는 거. 만주 변호사 정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요즘 법률적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네네. 예. 아,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 예.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예, 너무 예, 잘 예.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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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거법에 예. 이 처벌하는 규정은 이 행위에 관해서만 처벌할 수 그러니까요. 있어요. 맞아요. 감정이나 의견 예, 이런 예. 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가 처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 국토부의 협박을 느낀 것은 예, 이재명 대표의 감정이고 감정이고. 의견 표명입니다. 의견 표명이죠. 그것은 그리고 예. 또 처벌하는 행위는 이 피의자의
행위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행위예요. 예. 그런데 협박을 한 거는 누구예요? 국토부죠. 국토부의 행위입니다. 네. 100번 양보해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의 행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느낌, 협박이나 압박을 느꼈다. 이것은 예. 의견이거든요. 그렇죠, 의견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관한 예. 대법원이나 또 헌재도 예. 행위에 관해서만 처벌해야지 그렇죠. 이 의견 표명에 대해서 처벌하지 못한다라는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명시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기하더라도 예. 이것은 예. 사실상 처벌하지 못하는 행위고요. 명백한 무죄입니다. 네, 그래서 수요일날 10시에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도 무죄가 나온다. 이렇게 지금 확실하시는 거죠?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지 예. 이게 유죄가 나온다면 예. 대한민국 사법부는 예. 사망 선고를 내려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한덕수 건이 먼저 나온 것도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 결정이 먼저 나오고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한덕수 건을 굳이 이렇게 중간에 끼워 넣어가지고 오늘 10시에 한 이후 헌재가 정치적 판단한 게 아니라 이런 비판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예. 그 한덕수의 선고를 예. 윤석열보다 먼저 해야 된다. 네. 이런 게 윤석열 국민의힘에서, 변호인가 네, 국민의힘의 주장을 주장이었습니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감사원장과 검사들의 네. 이 탄핵 선고도 네. 빨리 해라, 즉각해라 네. 이런 네. 게 국민의힘의 요구였고요. 그렇죠. 그런 맞아요. 요구를 헌재가 사실은 네. 결과적으로 볼 때는 다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된 헌재가 거잖아요. 국민의힘과 네. 이 내란 행위를 벌인 이런 네. 범죄자 집단들의 네. 요구에 끌려갔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네, 네.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선해 예. 예, 긍정적인 예. 회로를 돌려보면. 돌리자면 예. 이 내란 속의 윤석열의 예. 파면 전에 한덕수를 복귀시킴으로써 예. 이 사실상 국정, 권한 대행을 예, 역임하게 해서 국정 혼란을 막으려는, 조금이라도 줄이자 네, 이런 예. 이제 판단을 했을 하는 가능성. 거다. 이렇게 이제 선의의. 긍정적인 선해를 그러길 바라고요.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윤석열은 언제 하느냐예요. 윤석열이 파면 결정을 언제 내릴 거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고 이번 주를 넘기면 안 된다는 게 국민들 그렇지 않아도 너무 힘들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며칠쯤 이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이 국힘 쪽이 예, 이 현재의 결정을 계속 끄는 이유는 예. 사실 단 하나 이재명 대표의 재판. 선거 이후에 하겠다. 예, 그게, 그리고 예. 이재명 대표의 이제 선거법 위반이 예. 유죄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의 예. 파면 선고가 나더라도 예. 자신들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그런 꼼수를 부리는 거죠. 예. 그리고 헌재가 그게 계속 끌려왔습니다. 예. 지금 사실상. 그런 상황이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이라 예. 정말 헌재가 헌법 소호 기관이 맞나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그러니까요. 정말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지만 예. 어쨌든 윤석열의 이 파면은 확실하다. 파면은 즉각 확실하다. 파면 될 즉각 것이다. 파면 될 것이다. 즉각 파면해야 즉각 한다. 파면해야 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사진 찍고 있는데 한 번 더 들어주세요. 보좌관이 사진 찍고 있습니다. 네. 네. 당연히 네. 즉각 파면은 됩니다. 즉각 파면 그런데 된다. 이제 예. 그 시기가 예. 헌재가 정말 끝까지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면 예.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이후에 예. 선고를 하겠죠. 그러겠죠. 그러나 제 생각에 예. 헌재가 그 정도로 정치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적어도 예. 25일 예, 25일. 해야 내일입니까? 된다. 내일입니다. 내일입니다. 오늘 당장 괜찮으시겠습니까? 선거일을- 그렇게 얘기하셨다가 또 안 되면. 제가 만조 변호사 되는 거죠. 제가 이런 걸로 만조 변호사는 된 거 좋습니다. 100번이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네, 해야죠. 당장 네. 파면 선고길 네. 지정하고 내일 파면 선고 헌재가 해야 꼭, 된다. 예, 네.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헌재가 그렇죠. 그나마 네. 이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예. 받을 수 받을 있는 수 길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또 안 하면 결국은 이제 헌재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면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 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정의가 아니다. 아니다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지연된 정의는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예. 명백한 불의입니다. 맞아요. 지금 진작 내란숙의 윤석열을 파면했다면 네.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워졌을까? 맞아요. 그구들이 저렇게 준동을 했을까? 그렇죠. 온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됐을까? 경제가 이렇게 폭망했을까?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맞아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의 하루는 예.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예. 지금 3천만, 맞아요. 3,500만 국민들의 아, 하루하루를 진짜 너무 모은 것과 힘들어요. 똑같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현재는 그 정말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의 그 무게감, 중요성을 정말 실감하고 예, 예. 인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에는 특별히 변화가 없겠죠. 우리가 네. 예상하는 8대 0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네. 생각하실 때도 윤석열 탄핵 관련해서 8대 0 만장일치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가능성은 저는 예. 처음부터 주장했고요. 지금도 예. 그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예. 오늘 한덕수의 헌정결정문을 보면서 예. 믿음이 확신으로 확실해졌다. 바뀌었고요. 예. 그래서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은 나는데 예. 문제는 예. 저들의 이 꼼수랑 논리에 끌려가지고 언제가 계속적으로 예. 파면 결정을 미루는 것 이것이 매우 문제다. 문제다, 그게. 네, 그것이 불이다. 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경황청에 지금 장관을 하고 계시는 박흥식 추기경님이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 그분이 요즘 경황 후보가 네.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하던데 네. 그 말이 맞는 말 아닙니까? 정의를 하는데 무슨 좌우를 따지고 중립을 따지고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의는 이념 위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가치는 네. 헌법입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켜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네. 위반한 것이 그렇죠. 그게 국헌문란이고 또 헌법 파괴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수호하는 네. 기관이 헌법재판소인 헌법재판소요.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네. 정치적, 정무적 고려를 하면 할 안 필요가 돼요. 없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그게 그냥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예. 오직 헌법의 이름으로 예. 결정을 해야 되는 그게 헌법의 사명이고요. 그래서 그런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중립이 없다. 네. 검찰 얘기를 좀 해보면, 물론 재판부가 체포영장, 김성훈과 이광우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만, 구속영장을. 네. 그 과정에서 검찰이 출석을 안 했어요. 네. 원칙적으로 출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택사항입니까? 일단 그것부터 궁금해요. 당연히 출석하는 거죠. 출석해야죠. 자, 보세요. 예. 이 검찰은 예. 일단은 공익의 대변자입니다. 그렇죠. 지금 공익의 우리나라 대변자죠.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만. 예. 그래서 예. 검찰은 그리고 음. 자신들이 수사한 그 범죄자에 대해서 예. 공소를 제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공소를 얘기했죠. 제기를 한 그 범죄자의 예. 구속을 제가 너무나 중대하니까 구속시켜달라라고 그렇죠. 법원에 가서 그 구속을 예. 영장이 발부되도록 하는 게 검찰의 검찰 사명이에요. 역할이죠. 예. 그걸 안 하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예. 그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네.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러면 법원에 가서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구속시켜주세요 하고 법원에 가서 설득하고 예. 법원에 그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검찰의 예. 기본적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 역할이죠. 제가 변호사 예. 10년 했지만요. 예. 이 구속영장, 이 영장 심사에 실질심사에 검찰이 안 나오는 처음 경우를 보셨죠?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건 상식에 어긋나요. 그렇죠. 이 검찰임을 사실은 그 망각하고 역할을 집어 던진 겁니다. 집어 던진 거다. 검찰 그만둬야 됩니다. 예, 맞아요. 그런 사안이에요. 예. 그런데 검찰이 그 영장 심사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예. 우리는 이 사람을 구속시킬 예. 의지가 없습니다. 없다. 예. 법원에서 석방시키세요. 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한패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예. 당연히 피의자 김성훈 뭐 이쪽에서는 예.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를 예. 풀어주세요.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겠죠. 그럼 이 검찰이 그렇게 와서 아닙니다. 저 얘기 틀렸습니다. 그렇죠. 중대범죄자니까 꼭 구속시켜주세요. 증거인멸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해야 법원이 그 양쪽의 견해를 보고 판단할 거 그렇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검찰이 구속시켜달라
해달라는 예. 이 주장과 증거, 뭐 제출 이런 예, 게 예.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구속 피고인들의 예, 예, 예. 주장만 이렇게 사는 법원에 거잖아요. 현출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 얘기만 듣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그러니까 수밖에 풀어주는 없죠. 거죠. 한쪽 의견만. 네. 그 말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풀어주라고 한 거예요, 검찰이. 자, 그러면 진짜. 예, 제가 이 얘기를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검찰. 예. 자, 제가 이재명 예. 대표 재판에 여러 차례 법정에 출석하셨잖아요. 가셨잖아요. 가봤습니다. 예. 가서 예. 법정을 지켜봤습니다. 예, 예.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는 검사가 몇 명이 나와요? 거의 10명 가까이 무슨, 와요. 원래는 그렇게 많이 안 오잖아요. 한두 명 오잖아요. 그냥 거기도 사실은 의지가 예. 없으면 예. 검찰이 안 안 오면 와야지. 되는 거예요. 변호사만 가고. 안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뭐 뭔가 처벌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면 그냥 변호인과 예.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하세요 하고 그렇죠. 빠지면 돼요. 빠지면 되죠. 지금 검찰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따박따박 예. 한 번도 빠짐없이 10명에 가까운 야. 검사들이 지나치게 성실하게 법정에 출석합니다. 이 너무 이중성 아니에요? 이중성이죠.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가 돼요. 맞습니다. 이 사실상 온 국민들이 처벌하라, 구속하라고 하는 내란숙의 예. 공범, 예. 혐의,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는 예, 예. 검찰이 풀어주라는 사인을 예, 강하게 예. 보이면서 예. 법정에 고의적으로 음. 불출석하는 태업을 하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예. 이거는 법리적으로도 너무나 무리하고 이 정적 죽이기, 예, 예, 이 야당 대표 탄압 이미 확실한데도 확실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 윤석열 정권의 공무에서 예. 이 꼬박꼬박 음. 하루도 빠짐없이 예. 10명에 가까운 예. 검사들이 예. 그냥 무작정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예, 그냥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예. 사실상의 이 진짜 공작에 가까운 예. 공소 제기에 대해서 증거 조작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그렇죠. 지나친 이 성실성. 아, 진짜. 야, 너무 이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중적이죠. 이재명 대표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김성훈은 풀어주려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예, 예. 진짜 검찰이 용서받지 못할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공범이거나 아니면 내란에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증거인멸도 사실 아니 판사가 판단하는 거 보면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없대요. 증거가 다 충분히 확보가 됐고 뭐 도주의 위험성은 높대요. 근데 사실 증거인멸을 지금 비협한 서버에 대해서 증거인멸하고 있다는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법적으로 본인이 물론 경호처장이긴 하지만 처음에 출석하라고 3번인가 4번 요구했을 때 안 왔어요, 그때. 그것도 도망의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되는데 검사가 출석을 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럼 놔준 거잖아요, 그냥 결국은. 맞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의 제일 중요한 사유가 뭡니까? 증거인멸의 우려. 우려, 뭐 도주 도주의 우려 위험성. 이걸 예. 이제 사유로 대고 예, 예, 예. 뭐 그걸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겠죠. 그렇죠. 자기들이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자가당착인 것이 이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예.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 다름 아닌 검찰입니다. 검찰이다. 경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달라고 그 예. 신청을 무려 3번이나 3번이나 했는데 그걸 그걸 3번이나 안 기각을 받았잖아요. 예, 했잖아요. 했죠. 그 검찰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맞아요. 그 사이에 이 계속적으로 이 경호차장이 증거인멸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높은 거죠. 네. 그리고 또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론을 사실상 유도한 것도 검찰입니다. 검찰이다. 왜냐하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상 그 예. 근거도 없는 예. 전국 예. 고검장 회의를 회의를 열어가지고 열어가지고, 사실 시간을 끌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이에 이 구속 기간이 법원의 이제 예. 1심 결정에 의하면 도과가 된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그렇죠. 도과를 시켜서 구속 취소의 빌미를 만들어낸 건 심우정이에요. 예, 예. 그렇죠. 구속이 심우정. 취소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내란 속에 윤석열이 지금 이제 풀려났습니다. 예. 풀려나서 지금 뭐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증거인멸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증거인멸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입맞추기 매우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매우 전화해서. 농이하잖아요. 예, 말 맞추기. 네. 그런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벌어주고 예. 그런 기회를 제공한 건 검찰입니다. 검찰입니다. 그런데 또 정작 영장을 청구해 놓고 예. 영장 심사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는 이것은 예. 검찰이 스스로 이 검찰의 책무를 집어 던지고 집어 던졌다. 검찰이
더 이상 검찰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다 네, 그렇게 볼 수 생각합니다.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검찰 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김성훈이나 이광우는 돌아가서 지금 더 걱정되는 건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부 고발도 하고 증언도 해주고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여러 가지 제보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지금 직무 배제시키고 어떤 보복을 할지 몰라요. 막 욕설도 했다는 거잖아요. 최근에 징계도 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호처 내부가 이제 옳은 일을 하고 정말 올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핍박받는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렇게 위험하게 돌려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이 영장 청구 사유인 범인이 도주할 우려 예. 거기에 대해서 예. 사실상 그 범행을 한 겁니다. 범인 맞아요. 도피를 시킨 거예요. 예, 윤석열에 대해서는 탈옥을 시킨 거고요. 그래서 범인 도주 원조죄에 대해서 예. 저희 그 민주당에서 예. 고발 조치, 예. 시민사회인가 하여튼 고발 조치가 맞습니다.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검찰이 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예. 또 이런 그 법치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바로 잡고 거기에 대해서 엄정 처벌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 그런 행위를 도우고 지원하고 있다는 이 예. 현실이 정말 참담하다. 참담하다. 그래서 검찰이 스스로 자기들의 그 운명을 예. 재촉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보좌진들이 가야 된다고 자꾸 사인을 주니까 5분만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인 준 거 아니죠? 네, 그럼 그- 계속. 아니, 왜냐면, 네네네. 지금,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님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 구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어요. 네, 우리가 민주당 지금, 후보 네, 지원 왜냐면, 유세 탄핵 가야 때문에 지금 보궐선거 4월 2일 날 있거든요. 네. 그게 거의 묻혔어요, 지금. 네. 이재명 대표 지난번에 담양에 내려가서 담양시장 후보, 보궐선거 후보에 대해 지지 연설도 하시고 이랬는데, 오늘 이제 구로구청장 장인홍 네, 후보죠. 장인홍 장인홍 후보에 대한 네. 지지 연설하러 가시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구로구에 네.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번에 구로구청장 예,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출신 구로구청장이 사퇴를 했잖아요. 돈 자신의 때문에, 재산 재산을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돈이 더 좋은가 봐요. 네, 도중에 그걸 왜 했어요, 그럼 사퇴를 구청장을? 한 진짜 무책임한 그런 네. 일이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많이 들여야 네, 되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진짜 다시 네. 선거하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구로구 우리 시민들의 예. 분명한 심판과 응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자기 쌈짓돈처럼 네, 네, 낭비하는 네. 국민의 힘에 대해서도 예. 단호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구로구청뿐만 아니라 담양하고 이제 몇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또 경기도도 보면 성남에 지금 도의원, 네. 도의원도 재보궐선거를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기인가? 맞죠? 제가 정확한 이름은 그거 만든 사람이 아닌가? 제 기억에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기도 같은 데는 도의원이 동수예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수기 때문에 이번에 네. 이겨야만 한석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네. 경기도의 그 의회 운영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경기도 의회 의원들이 민주당이 예. 다수당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또 저로의 기회인 거죠. 기회이기 이번에 때문에 이겨야만. 예.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거제에 예. 또 우리 거제도 병강용 후보가 맞습니다. 지금 거제시장 또 예. 출마를 하고 지금 선거를 지금 뛰고 있습니다. 있죠. 여기서도 우리가 또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해야 됩니다. 된다. 그리고 뭐 아산시도 지금 보궐선거가 하고 있고요. 있고요. 예. 전국 그 담양에서도 이제 시장 곧, 선거가 네, 있고요.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지금 보궐선거가 일어나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 탄핵 국면에서 이 보궐선거들이 좀 묻히고 있는 그런 맞아요. 또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부에서 지금 투쟁도 지금 이제 또 함께 해야 하면서, 되고 네. 또 국회에서 강화문에 예. 지금 도보행진도 지금 맞아. 11차 했는데 하고, 예, 오늘 맞습니다. 11일차입니다. 11일차. 저는 네. 하루도 빠짐없이 사실 맞아요. 그동안 계속 걸으시더라고요. 걸었는데 예, 예. 오늘은 부득이 예. 지금 구로구에 예, 지원 지원 유세를 가셔야 유세로 되니까. 오늘 아마 지금 도보행진에는 참석하지 못 못할 것 하시는데,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만 우리 함께하고 있다라는 예. 말씀드리고요. 반드시 예. 우리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해서 그렇죠. 그 여세를 몰아서 예, 맞아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예. 죽을 힘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재보궐선거가 사실은 조기 대선이 만약 이루어지게 되면 조기 대선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맞습니다.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관심이 없고 사실은 선거 하는지도 모르는 분도 많아요. 네. 4월 2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고 본인의 지역에서 혹시 재보궐선거가 있으면 지지자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네. 보궐선거의 앞성으로 예. 대선 승리를 예. 반드시 견인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가셔야 되니까 뭐 정말 답답해. 우리 국민들 뭐 의원님도 답답하실 것 같아. 사실은 언제 판결이 나오느냐 이것 때문에 너무 답답한데 일단 우리 그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 국민들 또 민주당 지지자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세요. 헌재 재판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옵니다. 이미 이제 봄은 지금 우리 곁에 와 있고요. 그래서 내란의 겨울은 이제 곧 지나갈 것이고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의 봄도 곧 올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불안하더라도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지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라고요. 민주당은 우리 봄을 만들어내는 그런 빛의 혁명 곧 예. 신속하게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화이팅! 화이팅! 탄핵되는 그날까지 여기 천막 장사를 지키실 거죠? 네. 끝까지 끝까지 간다. 국민과 함께 누가 이긴지 하겠습니다. 한번 보자. 네. 지치면 지는 거예요. 지치지 맞습니다. 말자. 네. 끝까지 간다. 광주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독하게 싸우고 네, 확실하게 네, 이기겠습니다. 확실하게 이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만 믿겠습니다. 크로스. 이렇게? 이렇게? 네, 크로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구로구청장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크로스요? 몰라. 크로스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연습을- 화이팅이야, 화이팅. 반드시 파면. 그리고 네. 구로구청 가셔서 네. 어쨌든 구로구청장 후보, 장인호 후보 힘 많이 실어주시고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왜냐면 거기는 국민의 후보를 안 내요. 네. 이제 안타깝게도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낸다 그래서 어쨌든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이 압승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현 의원과 함께 했고요. 의원님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천막 당사에서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현진봉이 보이는 라디오 야외에서 천막 당사에서 저희가 전현 의원과 얘기 나눠봤는데 다음 주에는 반드시 이번 주에 탄핵이 돼서 다음 주 올해는 스튜디오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탄핵에 대해서 얘기 나올 수 있는 파면에 대해서 얘기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집회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요. 민주당의 천막 당사는 탄핵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